안녕하세요. 배성훈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셰프님 벌써 우리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다. 이제 세 번째 시리즈. 저희가 첫 번째가 뭐였죠? 그 베이커리 창업하시는 분들,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시간은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번째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순서는 컨설팅의 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금동훈 셰프님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는 제가 셰프님한테 좀 여쭈고 싶어요. 컨설팅이 뭐죠? 대표님들의 각각의 수강생분들의 생각이 있으신데 그걸 실질적으로 실현을 하고 싶으신데 그때 조금의 도움을 더 드리는, 그것도 컨설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정립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걸 앞으로 나아가실 때 어떤 제품군이나 그런 피드백들 조금 더 섬세하게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컨설팅이라고 봐요. 제가 하는 컨설팅은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신제품들, 각 지역에만 특산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너무 좋죠. 창업을 하시기 전에 앞서서 기계적인 동선이나 그런 부분들, 예산에 맞게 장비들도 추천드리고 아이템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하는 것들도 컨설팅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은 빨리 받는 게 좋다예요. 근데 그 컨설팅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받으면 이제 뛰어야 되는 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컨설팅을 최대한 길게 받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인 거거든요. 컨설팅을 받기 위한 상담도 저는 컨설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결심이 서서 내가 이제 아카데미를 다닐 거야, 내가 이제 뭐 금시풍 베이킹 스튜디오를 갈 거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다니려고 가서 컨설팅을 바로 가서 계약을 맺는 것보다 저는 앞으로 2년 뒤에 빵집 창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상담을 해주시나요? 그럼요. 네, 저는 그런 시작이 훨씬 더 바람직한 컨설팅이 아닐까, 바람직한 상담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컨설팅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와 컨설팅을 하시면 잘 될 겁니다, 좋을 겁니다, 많이들 이렇게들 홍보를 하지만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회에 나가기 전에 코칭 스태프인 거고, 대회에 나가서 실력을 겨루는 거는 본인인 것처럼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를 대신 나가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코칭 스태프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했는가, 얼마나 빨리 준비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이제 여기서 빵 배워서 창업을 할 거예요라고 딱 하셨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빵 배워서 바로 창업할 겁니다. 제 스튜디오에서요? 네. 앞으로 배우려고 찾아가는 거인가요? 아니요. 그냥 이미 목표를 세워놓고. 그래요? 이미 목표는 제 스튜디오인가요? 아니면? 거기 중요해요. 셰프님 스튜디오인 거죠. 그렇구나. 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오셔도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클래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유명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대단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신데,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어떤 기술에 의해서 셰프님들만 스타일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어디서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 소금빵집을 창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오셔도 되지만 다른 데에서도 한번 배워보고 여기서도 배웠을 때 각자한테 더 맞는 셰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거 먼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무조건 이렇게 한다기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게 맞는 사람과 했을 때 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바로바로의 피드백이나 본인 눈높이에 맞게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첫 번째 우선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저한테 정해졌다면 한번 같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작정 한번 해보면 손감각이 뛰어나신지, 눈썰미가 좋으신지,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뛰어나시고 부족한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쪽 부분이 좀 뛰어나시고 이쪽 부분이 좀 부족하시니까 이쪽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자 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은
좀 수강생분과는 잘 맞지 않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또 조언도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 오신 분들이어도 같이 그냥 한번 빵을 만들어 보시면 조금 더 판단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같이 해봐요. 무조건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방향성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부터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쫓기듯이 이렇게 창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조바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쿠팡에서 물건 살 때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고민했다가 왜 막상 송금하고 나면 하루를 못 기다리잖아요. 왜 안 오지? 주문했는데 왜 안 오지? 이제 그런 것처럼 셰프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카데미를 도장 깨듯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으세요? 네, 뭐 어디 아카데미 수료했다가 어디 수료했다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의 만족으로 끝나는 거지,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가신다라고 해서 답이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나하고 맞는 학원이 있는 거고, 네. 결국에는 학원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결정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셰프님이 하시는 세미나라든지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특정 메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한 번 정도씩 참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왜냐하면 비용이 우리가 무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무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 다녀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3군데 정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 중에서 문동동 셰프님이 있다. 그럼 셰프님이 하시는 세미나라든지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여를 해보시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셨다가 이분들이 하는 말투, 그다음에 내 어떤 보면 학원마다도 왜 정말 초보자들을 알려주는 곳이 있고 중급 상급자가 있고 또 그런데 없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 꼭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랑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왜 병원 가더라도 나는 의사 선생님 꼭 남자여야 되는데 여자여야 되는데, 우리 왜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도 옆에 와서 이렇게 막 알려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내가 묻는 것만 답해주는 거 좋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한번 만나보고 겪어보고 학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떤 수강생분들은 끌어올려주는 분들이 맞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해야지 정말 희열을 느껴서 더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하셔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소심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뭐라고 하면 막 기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컴다운돼서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창업 컨설팅이라고 하면 내가 창업하기 전에 받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셰프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창업을 했어요. 근데 뭔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보통 이렇다면 언제 정도의 컨설팅을 받는 게 더 좋을까요? 시기적으로 또 너무 빨라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늦어서도 안 되겠죠. 네, 정말 그 케이스대로 어떤 수강생분께서는 오픈하시기 전에 컨설팅을 당연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전 한 달에 한 15번 정도가 출장이거든요. 각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오픈한 지 한 3년 됐는데 매달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12번 이상은 항상 다녔고, 그런데 갈 때마다 어떤 대표님들은 그러세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루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려달라고. 내 매출을 최대한 올려줘라? 네. 직원들이 10명인데 이 직원들을 다 통솔해서 제품 한 번 끌어올려달라고. 그러면 그 금액이 꽤 높거든요. 그렇겠죠. 클래스 비용을 아예 하고도 남는 정도의 그런 금액이기도 하고. 그게 하루 가셔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200개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200개 만들고, 내년에 또 그 불교
사찰 근처에 있는 개인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때 저를 신청하셨어요. 그때 와서 손님 많이 올 거니까 내 직원들과 한번 으쌰으쌰 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손님 많이 오니까 내 직원들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걸 희망해서 잘 물으시냐면 돈 때문이 아니고 내 공간 안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 내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기술력을 향상시킬지가 궁금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보고 배운 직원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니까 네. 그렇게 컨설팅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러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느꼈을 때 연락하시는 게 제일 맞는 거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고, 저는 컨설팅 기간을 정해놓진 않아요. 이게 뭐 한 번 배웠는데 만족했어, 난 이걸로 한두 달 정도 버틸 수 있어 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컨설팅이 뭐 10회 얼마 5회 얼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전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고, 불러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 수업이 없더라도, 수업이 이제 신청 안 하셔도 동선 같은 거 모르시면 그냥 알려드리고,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부르실 수도 있는,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오셨을 때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 가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시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번에 부산 갔을 때는 3박 4일 갔다 왔었어요. 15명이었는데 그 직원들 다 통솔했었고, 저번에 경주 내려갔다가 만나뵈가지고 너무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어려울 때 부르시는 컨설팅이라서 어떻게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컨설팅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셰프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그냥 한 번쯤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을 하셔서 그 사람과 잘 연결이 돼서 그 사람한테 수업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배울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뿐만 아니라 이사님한테도 똑같이 그 연락을 하면 지식적인 부분 잘 알려주시면 네네네. 그걸 또 만족해 하시는 분들 꽤 많듯, 컨설팅이라고 뭐 너무 크게 바라보기보다 전화부터 시작을 해보고 만나서 얘기라도 나눠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냥 아는 사촌 오빠가 중고차 하는데 중고차 살 때 편하게 연락하는 것처럼 제안해라. 그러면 뭐 오빠 나 이번에 아반떼 살 건데 아반떼 몇 년식이 좋아?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금 셰프님 말씀하신 게 아마 저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컨설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셰프님하고 스케줄 조절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약간은 맥락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것도 저는 되게 고민이었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해주는 입장이지만, 해드리는 입장이지만 컨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컨셉을 본인이 안 만들고 저한테 요청하시냐 했더니, 일부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아예 컨셉부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뭐 팔로우미 식으로 나만 따라오면 된대.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빵집이 될 수 있을 거야. 뭐 제가 여기서 뭐 그거를 어떤 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도 얘기 들은 것 중에 여기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쌀만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너무 모험 아닌 모험인 것 같고, 그거야말로 모험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강생분께서는 크로와상 전문점이시거든요, 완전하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로와상으로도 지금 너무 잘 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몇 명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그 마니아들은 있지만 그 외적인 또 다른 손님들까지 같이 이렇게 아우르려면 또 그 사람들의 니즈도 생각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줘야,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품군이 100% 중에 20% 정도는 그렇게 좀 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컨셉보단 조금 한두 개 정도는 좀 열린 마인드로 제품을 좀 다양하게, 다양한 손님들을 좀 아우를 수 있게끔 하시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제과점들이 제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많이. 맞아요. 구운 과자 전문점들이 어느 정도 손님들이 찾다 보니까 그걸만으로는 수요가 없으니까 빵을 하듯, 크루아상 전문점도 마찬가지로 스콘을 하게 됐고, 거기서 식빵을 팔게 되는 게 다 그런 이유지 않을까. 한 가지 컨셉으로만 너무 밀고 붙이면, 물론 브랜딩이나 그런 것들이 받쳐준다면, 홍보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또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런 뭐 시즌별로 조금 바꿔줘야 되는 또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인 부분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셉이라고 하면 자꾸 컨셉에 이제 빵 메뉴를 이제 국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많으세요. 그걸 정말 잘하고 계신 곳이 이제 그 부안에 파란곡간이라고 있어요. 부안에 파란곡간을 가보면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시고 거기는 또 쌀을 판매를 해요. 네. 그 부안 쌀을 판매를 하시는데 그 카페, 그 베이커리 카페를 가서 즐기시는 이 분들이 거기 있는 메뉴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흔히 있는 메뉴들인데 메뉴가 또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거기 있는 컨셉은 쌀이에요. 그래서 모든 빵에 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컨셉이라고 하는 걸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죠. 클럽에 갔는데 클럽 DJ가 노래가 나오는 거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DJ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색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컨셉은 내가 뭐 크루아상 전문점이니까 크루아상만 해야 돼가 컨셉이 아닌 거고 내가 정말 좋아서 할 수 있는 빵을 만드는 게 저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되어 있는 빵들과 내가 고객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랑 동일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색하면 저는 그건 컨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남이 만들어준 컨셉은 오픈했을 때 처음에 먹힐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시들시들해져서 뭔가 전략적으로 새로운 걸 시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때 가서 또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컨셉도 저는 컨셉이야말로 컨설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컨셉은 내가 만드는 거고 그 내가 만든 컨셉을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저는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정말 컨셉을 짜드릴 때 저도 가끔 짜드리긴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이 있었을 때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스토리텔링이 없는 데에서는 컨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산물 본인이 정말 뭔가를 만들어서 하시는 곳이 아닌 이상은 그걸 굳이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꼭 뭐 어떤 특산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뭐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거고 얘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뭐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극복했던 그런 부분들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없겠지만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부분들을 잡아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컨설팅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컨설팅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을 어떻게 보면 나 대신 수능 시험을 쳐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딱 생각이 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어제도 똑같이 상담이 오셨는데 그분께서도 그러셨고 다른 분들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꼭 하셨던 것 같아요. 제품을 잘 배워서 컨설팅을 받으면 내 가게에 그 제품을 깔 수가 있고 그 대신 그 제품을 이제 만드는 그 하나의 스케줄, 타임 스케줄 짜주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100명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내 가게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어떻게 얘를 진행을 해서 제품을 타임 스케줄 짜야 되는지를 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항상 그거 말씀 들을 때마다 수강생분께 따라 너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반죽기를 한 5개 정도 돌리거든요. 3-4개는 기본으로 돌리고 어떤 분들은 반죽기를 하나 돌리고 2개 돌리는데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속도 자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손이 굉장히 빠르신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느리신 분들도 계시고 일머리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속도적인 부분이나 테크닉적인 부분이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타임 스케줄을 짜드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타임 스케줄을 짜드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기대를 하고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데 가서도 정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들으면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짜드려도
그분의 능력에 맞게 짜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맞아요. 그렇게 짜주는 거대로 어차피 흘러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빨리 다양하게 기술을 접하고 좀 능동적인 부분들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마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창업을 하려고 셰프님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카페쇼나 베이커리 페어 때 저희 같은 장비 업체를 먼저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내가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셰프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게 더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시는 건 전혀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비 업체를 통해서 처음에 오픈할 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기술자들이 아닌 장비 업체만의 또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나 전기 부분 우리가 고려할 게 되게 많잖아요. 장비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셔도 되고 오셔서 배우신 다음에 윤곽을 자꾸 찾아뵙는 것도 괜찮다고 봐서 정말 어디서든 먼저 컨택을 하고 시작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섣부르지 않고 천천히. 저는 셰프님하고 의견이 조금 달라요. 저는 셰프님처럼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서 먼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컨설팅이 아니라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건 정보를 취득하는 것부터잖아요.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잘하냐 하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클 안에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진짜 정말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얻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니는 처음에 창업할 때 뭐부터 시작했어? 언니는 부동산 갈 때 어떻게 알아봤어? 형은 이거 베이커리 장비할 때 중고 어떻게 알아봤어? 그런 여러 가지들을 내가 빵을 배우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가지면서 정보들을 취득을 하는 거죠.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구나. 내가 10평짜리를 한 4천만 원이면은 오픈할 줄 알았더니 실제로 저기 있는 형님도 5천만 원 준비했다가 8천만 원 들었구나. 아,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정기 증서를 이만큼 생각했는데 이만큼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비 업체를 먼저 찾는 거는 반대라기보다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어느 한 그거에 얽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저도 여러분들한테 공익적으로 베베스토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저를 찾아오시면 아무래도 제 색깔에 맞게끔 자꾸 뭔가를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처음에 정보를 수집을 할 땐 그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셰프님 아카데미에 갔지만 거기에서 오픈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장비를 준비를 할 거고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먼저 좀 보낸 다음에 컨설팅을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컨설팅 시기 얘기했지만 내가 진짜로 창업에 관심이 있다라면 원데이 클래스도 열심히 다녀보고 세미나도 좀 열심히 다녀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이제 가게가 계약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솔직히 저처럼 컨설팅 하시는 분보단 장비업체나 인테리어 쪽을 먼저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내가 쓰려고 하는 그 공간 안에 기계가, 전기가 끌어올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증설할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거기 수도 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저보다 더 장비업체 쪽에서 훨씬 더 설명이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물론 더 천천히 알아봤을 때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둘뿐만 아니라 또 어차피 가게를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듣는 게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정된 공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도 제 집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전에 다른 데를 알아봤었는데 계약하려고 했더니 정기 증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암담하죠. 저는 캔슬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까 그렇게 바로 했지만 모르고 그냥 바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많이 해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 4번째 주제입니다. 저희
셰프님하고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부분이 인테리어 그 현장에 계시는 분 실제로 모셔서 이제 저희랑 상담을 할 건데, 베베스토리가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약 조건하고 상관없이 저희 쪽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실측을 해드리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도면을 짜려면 실측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내가 알 수 없는 정리 증설이 가능한 곳이냐 가능하지 않은 곳이냐, 아니면 배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옆집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 내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옆집 매장 허락을 구해야 돼. 이거 너무 난감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베베스토리가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미리 연락 주시면 그 어떠한 조건도 없거든요. 장비를 계약하셔야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셨던 인테리어 분하고 인테리어 계약을 하셔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기준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드렸던 인테리어보다 더 좋은 조건에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찾아서 계약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셰프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속으로 4번째 주제를 어떻게 알고 말씀을 주셨지라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문화들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화로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나중에 컨설팅을 딱 들어갔는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공간에 전기도 증설도 안 돼.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걸 알고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진짜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 믹서기를 여기 놓을 거냐, 여기 놓을 거냐, 재료 보관 창고를 어디다 할 거냐, 둘 거냐 말 거냐, 어떤 거에서 타입을 볼 거냐,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딱 갔는데 뭐 전기 증설이 안 된다든지, 진짜 난감한 거죠. 수도공사 해야 되는데 뭐 옆집에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옆집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든지,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늘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옆집 매장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건 사실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새가 싸다고 덜컥 계약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맞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꼭 정말 제품보단 정말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 그 덕트 있잖아요. 이 덕트를 해놨는데 2, 3층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빵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영업시간을 3시에 끝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잘못 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3시 넘어서는 빵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설마 그러려고, 근데 그 설마 그러려고가 뭐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 금동성 셰프님이나 저희 베베스토리 쪽에 연락하셔서 먼저 이렇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가 요청드린 거에 바로 이렇게 응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희가 3시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를 다 얘기하자면 30시간을 해도 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다 담을 수는 없고, 제가 사실 금 셰프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이유는 하나예요.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여러분들을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 영상에 남겨있는 부분이 저희의 의지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목적이 전달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어차피 상황은 다 다른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셰프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셨지만 어려워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노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우리들도 더 원하는 바잖아요. 네, 너무 급하게 찾아오시면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영상 마치면서 또 제가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 셰프님이 직접 빵을 만드시는 영상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싶은데, 그때도 또 도움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베베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